이거는 너무 과장된 것 같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스 이러면서 이거 히사시부리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이제.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저는 형사 전문 이경민 변호사이고 저는 형사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손병구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의사 출신이고요. 박성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차갑다, 딱딱하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데 댓글 보면 그런 게 많아. 사기꾼. 말싸움에서 절대 안 질 것 같아. 그리고 항상 의심하고.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게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 좀 보여지는 그런 게 좀 커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마음이 다 따뜻합니다. 저는 일단 써요. 없어요? 아, 네. 그래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하고 이제 변론을 시작을 해요. 네, 저는 하긴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뭐 진짜 판사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이제 존경심을 표현을 하는 거고 저는 약간 좀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야 뭔가 좀 더 판결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써본 적 없어요.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존경을 하는데 재판장님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저는 그 중간중간 좀 재판장님을 몇 번 부르거든요. 왜?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시간대에 사건이 하나지만 그 재판장님 입장에서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줄줄줄 썰을 풀고 있으면은 저를 보통 좀 처음엔 바라보다가 중간에 이제 시선이 내려가서 기록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만. 그럼 이제 날 좀 봐주세요 하면서 중간에 재판장님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만. 그리고 또 말을 이어서 하고 이 정도는 하죠 저는. 근데 집중시키려고. 근데 이게 보니까 변호사마다 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거든요. 서로 공방을 하는데 검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 이런 입장이고 저희는 이제 처벌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이제 무죄라고 생각하고 변론을 하거든요. 검사가 막 작은 하나 막 꼬투리 잡고 이제 하면은 조금 저도 감정이 상해서 더 막 이제 세게 맞받아치고 뭐 그런 거는 있죠. 성민이는 그럼 검사랑 싸운 적 있어요? 표정으로 서로 말하죠. 지금 아주 한없이 따뜻한 표정이에요? 아 지금 제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 지고 있는 상황이야. 막 검사 추궁해. 그럼 뭐 질 것 같은데. 인정하는 사건들도 있어요. 인정하고 최대한 양형을 적게 받으려고 또 그런 사건에서 괜히 또 검사랑 날 세웠다가 구형 높게 할까봐 이스 이러면서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큰일 날 일이죠. 예, 그렇게까지 막 하면 안 되고 예, 왜냐하면 또 특히나 이제 판결의 결과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최대한 지킬 건 지켜야죠. 동방예의지국이고 저는 특히 좀 더 예의가 바르거든요. 셋 중에서 그래서 저도 동기도 그렇고 이제 뭐 아는 뭐 선후배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이제 법정에서 마주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냥 이거 히사시부리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이제 서로 눈빛으로만 이렇게 가볍게 목례 정도 짚으면서 이렇게 좀 하고 일부러 더 모르는 척을 하려고 하죠. 괜히 나중에 이상한 얘기 나올까 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맞지.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선임하지.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여력이 되고 하면은 뭔가 이제 파트를 나눠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재판에 가보면은 자리가 한 서너 개밖에 없거든요. 변호사가 10명이에요. 그럼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삐져 나와가지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변호사도 있고 뭐 주변에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재판이 진행되면서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할 때 갑자기 방청석에서 손들더니 그거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재벌이 선임을 해주면 셋 다 나갈 겁니다. 저 24시간 옆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불러만 주세요. 네. 재판정에서 막 다툰. 이거는 너무 과장된 것 같고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법정에서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의뢰인분한테 부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분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지 말했던 말을 막 뱉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사건을 하는데 좀 답답하잖아요. 이게 아무리 변호사라도 논리적인 부분을 벗어나는 감정의 영역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의뢰인이 그냥 난리 쳐주면 잘한다 잘한다. 오, 약간 옆에서 차라리 잘한다. 쏟아부어주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죠. 이렇게. 맞아요. 갑자기 막 이제 USB 같은 거 들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막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것 같아요. 다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기 때문에 증거가 웬만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유리한 증거 같은 경우에도 미리 다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판결이 뭐 말미쯤 가서 이렇게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는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증인 신청 같은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누구 부르겠다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 다 빼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갑자기 오는 경우는 정말 거의 드물죠. 그리고 갑자기 왔을 때 판사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정말 채택해서 증인신문을 허락해 줄 건지 이것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판사 못 받아주겠다 해버리면 실제 증언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끝 말미에 와서 막 그렇게 결정적인 뭐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솔직히. 저도 사건 진행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없었어요. 저도 없어요. 저는 딱 보면 유무죄가 나오거든요. 뭐 AI야? 근데 이거는 예전에는 맞았어요. 저는 제가 생각에는 제가 그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어쨌든 사법시험이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뭔가 이제 변호사도 될 수 있고, 예, 뭔가 이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학비가 좀 비싸가지고 뭐 물론 이제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는 하지만, 예, 왜요? 아,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긴 해요. 저도 약간 보면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이긴 해요. 근데 이 케이스가 변호사가 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막 갑부가 됐다 이런 게 아니고 변호사라는 그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됐다? 그 정도로 용이 났다 이 정도 의미인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본인이 개천에서 용났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뭐 당연히 저도 그런 케이스고 저는 이제 그 농사 짓던 집의 출신인데 근데 확실히 그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좀 더 이게 머릿속에서 굉장히 뭐 지위가 높은 걸로 이렇게 좀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의사 면허도 있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제 뭐 의료 관련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안 믿으시거든요. 의사 아들인데 네가 뭘 하냐. 이 친구 전문인데 제가 아파서 물어보면은 그냥 약 먹으면 된대 그냥. 아니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변호사한테 아프다 그러고 있어. 그렇게 없어. 아 이거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는 않고 원점으로 딱 돌아와서 처음에 뭐 되고 싶었어? 나는 검사가 되고 싶어. 넌 뭐 되고 싶었어? 저도 검사 지원이었었는데 저도 검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게 사실 이제 근데 요새는 요새는 좀 바뀌긴 했지. 바로 판사 인간 안 되고 경력 있어야 되고 검사는 바로 될 수는 있고. 변호사를 일부 경력을 채우고 그다음 판사를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거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뭔가 현실에 좀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조금 좀 이해가 쉬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드라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시선을 사로잡아야 되니까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제 드라마에서 보는 것만큼 너무 매운맛이거나 너무 이제 단맛은 아니고 그 중간 정도니까 혹시라도 이쪽 업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